구글 어떤 회사로 알고 계신가요? 뭔가 앱 만드는 회사, 그리고 첨단 회사, 뭔가 들어가기 어려운 회사. 네. 또 생각나는 거 있으신가요? 아, 뭔가 자료나 데이터가 엄청 많은 회사. 네. 또? 지도 안 되는 회사. 네. 그런 회사로 또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네. 네, 그러시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뭔가 유명한. 그래서 사실 구글이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히 이 회사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건지, 이 회사가 왜 이렇게 유명한 건지는 사실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머니, 아버님들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젊은 대학생들 강의를 가서 구글이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실제로 대학생들도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들어가기 뭔가 힘든 것 같고 되게 세계에서 유명한 회사인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구글이 그럼 언제 만들어진 회사인지는 알고 계신가요, 혹시? 한 몇 년쯤 됐을까요? 70년대? 70년대? 90년대? 네. 90년대. 역시 어머니, 아버님들은 또 이제 인생을 살아오신 해안이 있으신지라 사실 이제 대학생들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구글 뭐 저희 태어나기 전에 있던 거 아닌가요? 뭐 한 30년, 40년 됐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구글이라는 회사는 199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1998년도로 하면 사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뭐 갓 대학생 정도 된 되게 얼마 안 된 회사인데 이 두 사람이 처음 구글이라는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두 사람 모두 컴퓨터 공학을 전공을 했고 대학원에서 이제 선후배 사이로 만났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졸업할 때쯤 이제 논문을 쓰다가 우리 좀 뭔가 세상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 보자. 요즘에 제일 도움이 되는 기술이 뭐냐? 사람들이 정보를 쉽게 찾게 해주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처음 구글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됐었고 이후에 회사가 점점 여러 가지 서비스를 내면서 이렇게 발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서비스들은 우선 검색 서비스가 있고요. 되게 생소하시죠? 이 말들이. 아마 여기서 들어보신 거는 유튜브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뭐 지도도 뉴스가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또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검색은 이제 뭐 네이버에서 하시기도 하고 다음에서 하시기도 하고 구글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을 거고 구글 플레이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모르시죠. 그 구글 플레이는 사실 스마트폰이면은 대부분 깔려 있는데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가 그 중에서 하나씩 좀 대표적인 서비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 구글의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이 월 단위로 10억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근데 사실 유튜브만 해도 10억 명이 넘게 매월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구의 인구가 뭐 60억, 70억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한 6분의 1, 7분의 1 정도는 이미 구글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보편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검색입니다. 구글은 검색 회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를 쉽게 찾아주는 일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검색 서비스부터 제일 먼저 시작을 했고요. 아까 시험 본다고 하셨는데 구글이 무슨 회사냐라고 하면 검색 엔진 회사라고 하시면 됩니다. 검색 엔진이라는 거는 인터넷에 되게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쉽게 찾아줄 수 있게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는 정보를 체계하는 작업으로 웹상에 있는, 그러니까 온라인 인터넷상에 있는 페이지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했던 거고 정보가 사실 글만 있지는 않잖아요. 영상도 정보고 음성도 정보기 때문에 이 영상이나 음성 정보를 또 뭔가 저희가 정리하고 찾아갈 수 있게 만든 서비스가 이 유튜브 서비스입니다. 안드로이드인데 이 삐죽삐죽 튀어나온 이 아이가 안드로이드의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 두 번째 정도 나올 수 있겠죠. 구글이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운영체제의 이름이라고 하면 안드로이드라는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또 소개해드릴 구글의 기술이 이거 뭔지 아시나요?
한국을 뭔가 떠들썩하게 했었던 사건이죠. 이 오른쪽의 남자는 이세돌이죠. 그 며칠 전에 커제라고 이제 네, 중국에서도 바둑을 잘 두는 이 바둑 기사가 또 알파고와 재대결을 하게 됐었는데 그만큼 저희가 이 알파고라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 알파고는 그 일부에 불과하고요. 뭔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고는 그 중에서 저희가 하나로 가장 많이 알려진 기술이고 그 외에도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마치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을 활용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글 포토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사진을 엄청 많이 찍잖아요. 예쁜 음식바도 찍고 꽃사진도 찍고 뭐 손자 손녀 사진도 찍으시고 하는데 사진첩에 사진이 많아지면 사진 찾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내가 손자 손녀 사진만 보고 싶은데 이걸 누가 찾아주면 좋겠다 할 때 이 인공지능이 우리 손녀라고 치면 손녀 사진만 딱 보여드리는 거죠. 그런 서비스도 개발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실 이제 해외여행 가시면 언어가 안 통해서 힘드시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이렇게 핸드폰을 갖다 대면 번역을 해서 보여드리는 이런 번역 서비스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당뇨병 환자분들은 이제 망막에 뭔가 변증이라고 해서 망막이 좀 변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도 감지할 수 있는 기술도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저희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의 이제 네 번째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검색이었고요. 두 번째가 유튜브, 영상이나 음성을 볼 수 있는 유튜브. 세 번째가 모바일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드린 안드로이드. 네 번째가 바로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글이 가진 다양한 서비스들을 소개해드렸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스마트폰이 사실 지금 항상 들고 다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언제부터 나왔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혁신 스쿨이잖아요. 혁신의 정점에 있는 스마트폰을 보여드릴 텐데 이거는 아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초등학생까지도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지만 전화 한 대를 온 마을 사람들이 쓸 정도로 전화기가 귀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부터 우리나라의 전화가 대중화되기까지의 과정을 김세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6.25 전쟁 직후 훼손된 통신망 복구는 국가의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원조를 받아 당시 서울중앙전화국을 시작으로 근대식 통신시설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에서는 작년 6월 말부터 자동교환기를 도입해서 8,500회분의 자동전화 신설 공사를 세우던 등 이동이 약 80%의 전화 가설을 완료되었습니다. 예전에 전화를 이렇게 설치했었죠. 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으로 전화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신 시설이 대폭 늘었습니다. 보수 제도라는 것. 상대편이 전화를 받지 않거나 통화 중이면 전화 요금이 부과되지 않고 수화기를 드는 순간 딱 요금이 수화기를 들 때부터 요금이 부과되는 요즘 너무 당연한 이와 거죠. 함께 전화 건을 회수하는 상관없이 통화 건수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제 실시 전에는 이걸 무시하고 같은 요금을 받았으니 아무리 생각해도 불공평한 일이었습니다. 이어 1971년 서울 부산 간 TEB 개통을 시작으로 1987년에는 지회 자동전화가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전화 가입 회선도 1000만이 넘어서면서 전화는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네,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가 아는 전화는 이런 전화였죠. 또 인터넷도 하고 통화도 하고 친구랑 얘기도 하고 뭘 검색을 한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전화기에 그런 게 어딨냐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스마트폰이라는 건데요. 이때까지의 전화는 사실 이제 통화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받았던 전화 예전처럼 용건만 간단히 하고 끊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 전화 휴대폰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활용도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화는 단순히 전화 거는 용도 아니면 뭐 문자하는 용도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용도가 도입되는데요. 처음에 나왔던 핸드폰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이제 이거는 핸드폰이 꼭 벽돌처럼 생겼다 그래서 이제 벽돌폰이라고 불렀고 전화가 안 되면 이렇게 안테나를 뽑아서 통화를 해야만 했던 초기 핸드폰 형태입니다. 그러다가 이런 핸드폰이 점점 변화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핸드폰까지 오기까지 변천 과정을 좀 보여드릴게요. 삼성의 갤럭시 노트 7이 출시되면서 새로 탑재된 기술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홍채 핸드폰에서 인식 기능이 홍채까지 탑재된 인식을 요노노 한다고 하죠. 휴대전화 잠금을 이렇게 열고 안테나를 뽑아서 별도의 전화하던 결제까지 시절에 좀 많이 가능하게 달라진 건데요. 기존 비밀번호나 패턴 잠금보다 편리할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최근 20, 30 사이즈가 요즘 나오는 것보다 한 3배 정도 많이 커서 뭐 어떻게 들고 다녔는지 굉장히 이분이 신기하고요. 들고 있는 게 가방에 들어가서 벽돌폰입니다. 하나만 넣어도 네. 꽉 차죠. 국내에서 휴대전화가 보급되기 시작한 건 서울올림픽이 열렸던 지난 1988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삼성에서 개발한 이 1988년 휴대전화는 저희가 서울올림픽을 할 때 40cm, 본격적으로 휴대전화가 무게도 국내에 700g에 보급되기 달해 시작했어요. 일명 벽돌폰이라고 불렸는데요. 이 벽돌폰, 가방에 단말 하나만 기간이 넣어도 가방이 다 99만 찰 것 원이 같은 이 넘는 핸드폰이었는데 통화품 그 당시는 너무나도 혁신적이었던 큰 거기 부담을 때문에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정말 돈이 많은 사람만 이렇게 가방에서 벽돌 같은 걸 꺼내서 보여주고 그랬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막 TV 광고도 했었죠. 언제 어디서든지 난 전화를 할 수 있다. 그뒤 집에 안 가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했었고 94년에 애니콜이 출시되면서 그리고 40만 대 94년에 의 애니콜이라는 브랜드, 그러니까 휴대폰이 생기면서 휴대폰이 작아졌습니다. PCS의 거인 현대 걸리버. 걸면 걸린다, 걸리버라는 브랜드도 있었고요. 이런 데서 걸릴 리가 없지. 이런 데서 걸릴 리가 없지 하면서 버스에서 전화를 막 걸죠. 걸리는 게 있지. 지금 보신 이 광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97년에 현대전자가 내놓은 2G폰의 일종인 PCS폰 걸리버의 TV 광고입니다. 이게 97년에 나왔습니다. 그냥 한 10년 사이에 또 이렇게 바뀐 2G폰의 거죠. 일종인 PCS폰과 CT폰이 도입됐는데요. 이 광고로 판매량이 늘면서 PCS 시장은 기존의 삼성과 LG에서 그래서 저희가 아는 현대전자까지 앞세한 폴더폰이라는 게 3파전으로 이때쯤 생기기 확장됐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동통신 회사들의 이때쯤 성장을 구글이라는 회사가 이끌어냈지만 만들어졌어요. 현재 휴대전화 사업에선 한계에 달했죠. 자, 이제 최근 이야기로 그러다가 돌아가볼까요? 통화 문자만 하는 게 아니라 휴대전화는 카메라라는 걸 쓸 수 음성 있게 통화와 문자만 됐었는데요. 저희가 가능하던 전화기 기능에 불과했지만 음악이나 카메라가 2000년대에 이제 접어들어 핸드폰에 다양한 부가 기능이 붙으면서 추가되면서 사람들이 우리 오 이게 실생활에 뭐야 커다란 라는 변화를 그런 또 다른 가져왔습니다. 세 번째 자, 시기를 맞게 됩니다. 카메라부터 음악, 게임, 서비스, 또 결제 기능까지 장착하게 된 겁니다. 2004년 휴대전화에 카메라 기능이 추가된 이른바 디카폰이 네, 출시됐습니다. 디카폰 지금은 기억나시나요? 카메라보다 디지털 휴대전화 카메라가 사진을 들어간 찍는 핸드폰이다라고 분들 해서 많으시죠? 디카폰이라고 당시만 해도 불렀어요. 획기적인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때부터 카메라가 사람들이 뭔가 장착되자 핸드폰을 갖고 사진을 동영상과 찍는 영상 버릇이 통화 생기기 기능에 시작했었고요. 이르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2004년입니다. 그러다가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고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2009년 네네. 보이시나요? 저도 2009년에 스마트폰을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스마트폰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휴대전화의 혁명은 뭐니 해도 스마트폰이 아닐까 싶습니다. 2009년 11월 아이폰이 국내에 출시되면서 국내 휴대전화 시장은 출렁였습니다.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새벽부터 줄을 서는 풍경도 이어졌죠. 히트다 히트. 요즘 유행하는 말 그대로 전 세계적인 돌풍을 몰고 왔습니다. 삼성은 이에 질세라 2010년에 갤럭시 그래서 삼성이 S를 아이폰이라는 출시했고 스마트폰이 지금까지 생기면서 세계 이후에 스마트폰 갤럭시라는 시장에서 거를 급하게 아이폰과 개발을 해서 도입을 하게 양자구도를 됐었던 이루고 거였고요.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이제는 대중화되면서 지문도 인식하고 휴대전화는 홍채도 기존의 인식하고 음성과 문자 아까 보였던 중심에서 인공지능을 점점 데이터 도입한 중심으로 형태까지 기능이 변하게 된 바뀌었고 건데요. 이제 손안의 PC 역할을 하고 있죠. 그만큼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해졌습니다. 2013년 앱 네, 방금 앵커 마지막 멘트 들으신 분 스마트폰을 뭐라고 표현했었나요? 마지막에 앵커가 손안의 PC.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전화기의 기능이 있다기보다는 핸드폰의 발전이 되면서 오히려 PC를 줄여서 내 손안으로 가져온 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화가 발전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전화와 PC가 만나서 내 손안에 작은 컴퓨터가 생겼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고요. 아까 저희 처음 1988년에 벽돌폰이 생겼었고 한 10년 정도 지나서 1997년에 저희가 뭔가 좀 더 얇고 뭔가 잘 걸리는 핸드폰이 또 생겼었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카메라를 도입하는 게 됐었는데 사실 이거는 약간의 기능들을 추가한 것에 불과했었어요. 그러다가 스마트폰이라는 어떤 컴퓨터를 그대로 가져온 전화기가 생기면서 아예 뭔가 상전벽해의 변화를 겪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 시장이라는 게 생겼고 첫 번째 단계는 핸드폰이 그냥 전화기였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다음으로 가면 폰에다가 뭔가 추가적인 기능을 달기 시작합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카메라를 찍을 수 있다. 뭔가 방송을 볼 수 있다. 이런 추가적인 하나하나의 기능들을 도입을 하다가 이런 형태였죠. 그래서 예전에 보면 MP3가 애니콜로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음악 들을 수 있습니다를 엄청나게 강조한 광고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스마트폰이라는 끝판왕이 생기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하게 되어버린 거죠. 스마트폰, 아이폰이나 갤럭시 되게 예쁘게 생겼죠, 지금은. 처음에 나온 스마트폰은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컴퓨터랑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이거는 IBM이라는 회사에서 제일 처음 만들었었고요. IBM은 그 당시 컴퓨터 부품을 가장 잘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에서 스마트폰이란 거 오히려 먼저 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아는 갤럭시라던가 이제 아이폰 같은 스마트폰이 생기게 된 거고요. 이 아이폰이나 뭐 갤럭시나 스마트폰에서도 컴퓨터를 줄인 거기 때문에 컴퓨터가 윈도우를 필요로 하듯이 뭐 어떤 운영체제가 필요했는데 그 운영체제 이름이 뭐였다고 했죠? 네, 그래서 그 운영체제 바로 안드로이드라는 거고 안드로이드는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드로이드 버전 1, 버전 2, 버전 3이라고 하지 않고 네, 안드로이드 컵케이크, 안드로이드 뭐 젤리빈 이렇게 약간 재밌는 이름을 붙이는데요. 그건 이제 점점 안드로이드가 변해가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실버넷 스마트폰 혁신 스쿨은 내 손 안의 PC인 이 스마트폰에 대해 어떤 걸 알려드릴 예정이냐면 제가 첫 강의이기 때문에 앞으로 배울 것들을 요약해달라고 하셔서 저희 아까 구글 플레이 거의 모른다고 하셨던 어플을 사용하게끔 가장 많이 도움을 주는 서비스인 구글 플레이와 앱의 활용에 대해서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손녀 사진 보여줘 라고 했을 때 손녀 사진만 뽑아서 보여주던 그 구글 포토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메일 쓰시죠. 편지를 손으로 쓰다가 이제 전자메일을 쓰시는데 그 전자메일을 어떻게 쓰셔야 되는지 지메일이라는 서비스를 알려드릴 거고 네 번째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실 때 이거 내가 집에서도 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 있는 아트 컬처 서비스인데요. 뭔가 이런 예술 작품들 아니면 유적지를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포토, 지메일, 이 아트 앤 컬처 다 유용한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꼭 하나하나씩 잘 배우셔서 좀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구글 플레이와 앱의 활용에 대한 부분은 김원일 강사님이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네. 스토어를 써보신 분들이 없다고 아까 전 플레이 스토어 혹시 써보신 분들 계신가요? 많이 쓰세요? 그럼 오늘 제가 할 내용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미 혹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계세요? 아이폰 쓰시는군요. 그러면 사실 이게 아이폰에서는 플레이 스토어라는 앱은 없습니다. 이게 안드로이드, 앞에 말씀드린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그 휴대폰에서만 제공이 되고요. 한국에서는 주로 LG나 뭐 삼성전자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폰에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은 다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화면을 보시면 제 지금 화면을 보시면 가장 그 화면 밑에 하단에 여기 아이콘 보이시나요? 요게 플레이 스토어 아이콘입니다. 화면 예전에 아이콘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얼마 전에 바뀌었죠. 저희가 이런 브랜드를 위해서 이런 아이콘들을 좀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저 플레이 스토어 보통 아이콘들은 휴대폰을 처음 구매를 해보시면 대부분 이 화면 하단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거나 아니면 가장 첫 번째 화면에 여기 이쯤에 있습니다. 찾기는 되게 쉬우실 겁니다. 영화나 음악이나 도서 등도 여기서 구매하실 수 있다는 거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앱을 역시 설치하시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뭐 카카오톡 같은 거를 설치를 하신다거나 하는 거는 여기 맨 위에 보시면 구글 플레이라고 지금 저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보이는데요. 그걸 손으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키보드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카카오톡을 설치를 하고 싶다. 그러면 카카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보면 이 하단 창에 그거와 관련된 앱의 리스트가 이렇게 좀 보여요. 근데 여기서 선택을 하셔서 설치하실 수도 있고요. 그냥 이 카카오라고 입력하신 상태에서 밑에 그 키보드에서 선택을 하시면 이 카카오와 관련된 앱들을 검색을 해서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택하셔서 찾으셔서 설치가 가능하세요. 이거 이제 실습하는 거를 나중에 이제 도와드리면서 해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설치하실 때 근데 혹시나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경우가 제가 보기에는 한 2가지 정도가 있거든요. 이거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 하나만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카카오 페이지라는 앱을 제가 설치를 하고 싶으면 지금 여기 보이는 버튼, 설치 버튼을 눌러서 설치가 가능하거든요. 설치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 앱을 설치를 하시면 이 카카오 페이지라고 하는 앱이 휴대폰에는 여러 개인정보들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제 주소록도 있고, 뭐 전화건 기록도 여기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개인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그런 개인정보들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나만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딱 열어보면, 기기 및 앱 기록에 대해서는 앱이 기기 활동 정보나 실행 중인 앱, 인터넷의 기록, 북마크 중 하나 이상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라는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어렵죠. 사실 이거 좀 엔지니어 아니면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로 좀 써있긴 합니다. 근데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큰 글자에 관련된 정보를 이 앱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해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지금 사진이나 영상 파일도 제가 저장해 놓은 거를 이 앱이 접근해서 볼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리고 뭐 기기 및 통신 기록, 그러니까 제가 휴대폰으로 전화 건 기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거를 동의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앱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허용을 해줘야지만 이 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동의를 눌러야만 실제 이 앱이 설치되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저런 화면이 안 보이는 앱들은 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는 저희 앱들 중에 무료 앱들도 많이 있지만 유료 앱도 있거든요. 돈을 내야지 구매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유료 앱을 하나 보면 저 유료 앱을 한번 띄워봤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전에 설치라고 되어 있던 버튼에 돈이 써져 있죠. 2,400원이라고 지금 써져 있습니다. 저렇게 버튼에 돈이 써져 있는 앱의 경우에는 유료 앱이라는 의미고요. 저거는 돈을 내셔야지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러보면 저 유료 앱을 결제할 수 있는 결제 수단 같은 것들을 화면에 보여주게 돼요. 근데 이게 제가 봐도 이건 좀 저희 UI가 좀 너무 작은데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BC2908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게 제가 이미 결제 수단으로 등록해 놓은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싶지 않고 다른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싶으시면 저 BC2908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하면 이런 식으로 결제 수단을 좀 고를 수 있는 화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 코드 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코드 사용이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설명을 잘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코드 사용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코드 입력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여기 입력을 할 수 있게끔 키보드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혹시 이마트나 편의점 같은 데 가보시면 구글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작은 네모난 종이 같은 거 파는 거 혹시 보셨어요? 그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종이 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편의점이나 이마트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만 원짜리 이렇게 종이, 네모난 종이를 구매를 하시면 그 종이를 스크래치 종이거든요. 그래서 동전으로 이렇게 지우면 거기 코드 값이 써져 있어요. 뭐 1, 2, 3, 4, 5, 6, 7, 8 이런 코드가 써져 있고 그 코드를 여기 입력을 하시면 구매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5만 원권 그 기프트 카드를 구매를 많이 했다고 하면 지금 제가 2,640원짜리를 구매를 할 때 그 코드를 쓰면 그 5만 원에서 2,640원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도 구매하실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되게 편리하게 구매하실 수 있는 방법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등록이나 이런 거는 이제 한번 등록해 놓으면 편하긴 한데 좀 걱정되시는 부분도 있으실 수도 있고, 또 신용카드 등록하는 과정 자체도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앱 사용료는 매월 내는 건가요? 한 번으로 끝인가요? 그냥 한 번 내시는 거예요. 앱을 한 번 구매하실 때 2,400원이라고 하면 그 앱에 대해서 한 번 딱 내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사실 매월 내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어 제가 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면 학습용 앱들이 있거든요. 뭐 영어 학습을 한다거나 일본어 학습을 하는 앱들이 있는데 그런 앱들은 매월 결제를 하는 그런 앱들도 있어요. 매월 네가 2,000원을 내면 영어 관련된 정보를 계속 줄게. 그런 앱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구매를 하시면 매월 자동으로 결제가 되는 그런 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플레이에 대해서는 간단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한번 잠깐 그러면 실습해 보시고 그 다음 얘기를 좀 진행을 할까요? 제가 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지금 이제 플레이 스토어에서 어떤 앱을 음성으로 찾아서 설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음성으로 앱을 설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음성으로 할 수 있는 게 아주 다양합니다. 그거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구글이 검색회사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 구글을 사용을 하시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오늘 날씨가 어떤지, 주가는 어떤지, 아니면 뭐 미국의 13대 대통령은 누군지 이런 정보들을 검색을 하실 수가 있는데 검색을 하실 때도 키보드를 입력을 해서 보통 검색을 하셨죠. 근데 모바일 폰에서는 키보드를 검색하실 필요가 없이 역시 이것도 음성으로 검색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 보통 처음 실행을 해보시면은 그 휴대폰 가장 화면 위에 상단에 그 구글 검색할 수 있는 이 화면이 보이는데요. 거기서 마이크를 이용해서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데모를 좀 보여드려 볼게요. 지금 보신 것처럼 마이크 버튼이 없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있는 분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를 제가 물어보면 바로 구글이 그 정보를 찾아서 답변을 해줍니다.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 예를 들면 뭐 계산기 같은 거 따로 실행시키실 필요 없이 마이크 누르고 250 곱하기 3은 250 곱하기 3의 정답은 750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도 기능이 가능하고요. 뭐 제가 또 주로 사용하는 거는 주식도 관심이 있으시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삼성전자 주식은 현재 232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가 말로 물어보면 저런 식으로 음성으로도 대답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검색을 하실 때 휴대폰에서는 굳이 이제 타이핑 하실 필요 없이 저렇게 마이크 버튼 클릭하시고 말로 이제 물어보시면 얘가 말로 대답을 해주는 거죠. 제가 방금 그 음성으로 입력을 보낼 때 마이크 버튼을 클릭하고 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더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방금 보여드렸는데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휴대폰에서 그냥 오케이 구글 홍길동에게 전화 걸기. 홍길동 기타에 전화를 거는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화를 지금 걸고 있죠. 말로 그냥 전화를 거실 수도 있고요. 두 가지 설명을 드렸어요. 플레이 스토어를 사용하시는 방법하고 음성을 이용을 해서 입력을 하거나 음성으로 정보를 검색 혹은 뭐 이제 음성으로 전화를 건다거나 이런 기능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설명을 드리고 설정을 좀 바꾸는 방법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화면에 글자 크기를 늘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설정에 들어가 보시면은 보통 이제 제가 LG폰하고 삼성폰을 보니까 약간씩 다릅니다. LG폰 같은 경우는 설정에 들어가서 화면, 뭐 더보기, 그 다음에 화면 내용 크기 조정, 확대 하면은 화면이 이제 설정이 변경되는 그런 메뉴가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라고 나오시나요? 제가 또 이것도 최신 폰이다 보니까 좀 메뉴가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이제 삼성 갤럭시 S8 기준으로 좀 보다 보니까 좀 내용이 다른데요.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 요금이 좀 문제가 있으실 수 있잖아요. 데이터 많이 사용하시면 데이터가 다 써져가지고 나중에 요금이 많이 나오실 수가 있을 텐데
그 데이터 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옵션이 휴대폰마다 있습니다. 삼성이나 LG 다 있을 거고요. 근데 설정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이것도 혹시 이제 데이터 요금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면 이 설정 값을 변경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방해받지 않기 기능인데 이것도 저는 좀 많이 쓰는 기능이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거 최신 휴대폰 아니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을 정해놓고 10시부터 그러니까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는 방해받지 않고 싶다 라고 하면 그걸 설정을 해놓으면 전화가 와도 화면 그 소리가 안 나고요. SMS가 오거나 카톡이 와도 소리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잠이 안 깨는 거죠. 예, 수신은 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이렇게 소리만 안 나는 거예요.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지금 이게 중요한 게요. 제가 학생들한테 배우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권은희 선생님이 숙제를 내드릴 거고요. 지금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조교들이 한 명씩 10분당 한 명씩의 조교가 있어요. 그 조교들하고 단톡방을 만들 거예요. 그룹으로. 그래서 조교들이 뭔가 문자를 보낸 다음에 숙제를 내드리고 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럼 오늘 배운 것 중에 저도 막 새로운 OK 구글이 있는 걸 저는 처음 알았는데 그래서 OK 구글 뭐 이런 것도 저도 써보고 그래서 오늘 배운 거를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는 건 다 괜찮으니까 다운로드 이것도 받아보고 저것도 받아보시고 말로도 해보시고 검색도 많이 해보시고 제 이름도 한번 제 이름 아시죠? 검색도 해보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검색을 많이 해보시고 그런 거를 하는 거를 숙제로 계속 내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시다가 다음 주에 오실 때는 그리고 오늘 강의 자료는 여러분께 다 보내드릴 거예요. PDF 파일로 보내드리니까 그거 읽으시고 다음 주 것도 주말쯤에서 보내드릴게요. 구글에서 이 모임을 다 준비해 주신 분이 이재현 본부장님이시라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 밥 먹을 것도 다 해주고 이것도 다 해주고 굉장히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요. 비밀을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계속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끝나고 나가실 때는 사인을 한 장씩 하셔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내 얼굴이 인터넷에 나가도 괜찮다. 혹시 그 불륜을 많이 저지르신 분들은 사인하는데 지장이 있으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인을 하시면 저희가 요거를 동영상을 가지고 구글에 띄울 거예요. 그러면 뭐 많이는 안 볼 거예요. 사람들이 한 200만?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CJ 회장이랑 이름이 똑같습니다. 저는 큰 집은 안 갔지만 이재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의미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정태명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한번 꼭 이런 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집에 지금 오늘 아까 이렇게 열심히 강연 들으시는데 집에 계신 부모님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마음이 좀 찡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정 있게 들어주시는 어르신들이 있기에 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또 이렇게 바쁘신 중에 저희 시간 내주신 저희 구글의 김원일님과 우리 권은진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계속 정신없이 변하고 있는데 그런 때일수록 이런 정보 격차를 줄이는데 노력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서요. 이런 좋은 취지로 했고 정말 쿨하게 또 정태명 교수님께서 많이 밀어주셔서 이런 자리가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구글은 앞으로도 이런 일을 저희가 노력을 끝까지 많이 기울여서 좀 더 어르신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사진 몇 가지 이렇게 좀 찍은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신뢰가 안 된다면 저희가 저희 블로그나 이런 데 좀 올려서 자랑 좀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6강까지 꼭 결석하지 말고 전출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아버님 다시 돌아왔어요. 잘 들으셨나요? 그래서 숙제를 내드리자면 첫 번째는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어플들이 있어요. 제일 기본이 구글 검색 앱이겠죠. 구글 앱, 유튜브 앱, 포토 앱 세 가지를 집에 가서 도움 없이 한번 설치해 보시는 거. 근데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거 연습하시는 게 첫 번째 과제고, 이제 찾으셨으면 어플을 한 번씩 써보셔야겠죠. 구글 검색에 들어가서는 오늘 날씨를 검색을 해보시는데요. 오늘의 날씨. 음성으로 검색 연습해보기. 세 번째는 이제 열심히 했으니까 좀 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노래 찾아서 들어보기. 그거 세 가지를 숙제로 해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3강까지 열심히 잘 들어주시고 6강까지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글 서치요? 아, 셔츠요? 좋아 보이죠? 제 친구들도 되게 달라고 많이 하는데 감사합니다. 구글 셔츠 하나씩 드릴까요? 네.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숙제해보는 거 봐서 그리고 결석하는 거 봐서 만약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면 구글 셔츠가 문제였어요. 나르드들이지. 그거 괜찮은 거. 굉장히 좋은 생각이었대요. 본부장님, 이거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끝나는 날은 우리가 제가 그때까지 잘 수료한 분들은 종강 파티 한번 화끈하게 할 테니까 열심히 합시다. 화이팅!